안녕하십니까.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 인도네시아의 KF-21 분담금 미납 관련 지난 2일 인니는 만 4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일부 금액의 납부를 시행하였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한국 정부의 KF-21 공동개발 비용 명목으로 94억 원어치의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납부는 2019년 1월 이후 무려 3년 10개월 만입니다. 이쯤 되면 돈 갚지 않는 놈을 인니라고 불러야 할 판인데 일각에서는 이번 납부로 인니와의 공동개발 사업이 다시 정상화되었다라는 평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버티기에 들어간 인니가 결국은 자충수에 빠져 막다른 길에 들어섰다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납부 소식은 반갑긴 합니다만 참으로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원래도 이상했지만 이번은 더 이상한데요. 이번에 납부한 금액 94억 원은 그동안 누적된 미납금 약 9천억 원 가운데 10% 정도에 불과한데 한국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올해 분담금 납부 예산을 세우지 않았지만 기존 예산 일부를 전용해 분담금 납부를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주는 이만 못한 분담금은 급하게 처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인니는 과연 왜 이러는 걸까요? 그건 바로 한국과의 분담금 마찰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신용도가 급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미국 측에 최대 36대의 F-15EX 전투기를 도입하는 협상을 진행 중에 있었고, 이미 지난 2월 미 국무부가 승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6일 미국 군사매체 에비에이션원은 충격적인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보잉은 인도네시아가 F-15EX 전투기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통해 보잉 임원들이 지난주 인니와의 거래를 논의하기 위해 자카르타행 비행기를 탔으나 납부 방식의 차이를 보이며 협상이 결렬된 상황이라고 하였는데요. 인도네시아가 계약금 관련 분할 지불을 고집하고 있는데, 보잉은 그들이 동남아 최대 경제국임에도 불구하고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회담은 결정적인 결과 없이 끝났고, 이는 올해 말 협정에 서명하려는 계획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죠. 보잉 측 관계자를 만난 프라보어 인니 국방부 장관은 이에 매체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미국은 아세안 핵심 파트너 중 하나인 인니와의 관계를 위해서 계약의 성사가 필수적이나, 즉 KF-21 미납을 질질 끌다가 미국과의 거래마저도 영향을 받게 된 것인데요. 아무리 수전노의 대명사 보잉이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 같았으면 140억 달러 약 20조나 되는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라고 요구하지 않았겠지만, 무려 4년 가까이 돈 떼먹은 인니를 보니 보잉이 기겁을 하고 일시불로 지급하라 엄포를 놓은 것이죠. 그나저나 4년간 돈 없다며 94억 질금 내고 F-15EX에는 20조를 쏟아붓는다는 게 진짜 웃음벨입니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는 국가 간 가장 중요한 협상력인 신뢰를 잃어버렸고 신용불량국으로 등극하게 된 상황입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자 지역 라이벌인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의 자존심을 박박 긁으며 조롱하고 있는데요. 인니 매체 존나 자카르타는 지난달 21일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가 KF-21 모함의 도입에 완전히 실패할 것이라고 한다라는 기사를 통해 말레이시아 군사매체 데판스 시큐리티 에시를 인용하여 보도하였습니다. 매체는 인도네시아가 막대한 연체로 인해 시제기조차 인도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신뢰를 저버린 인니를 공동개발국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보람의 도입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KF-21 분담금 연체로 인해 국가 신뢰도가 딱을 찍어 미국 전투기를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자 급하게 예정에도 없고 마음도 없던 분담금 일부를 납부한 것이죠. 금액만 봐도 인도네시아가 진심으로 완불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또 하나, 서방 국가들이 인도네시아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영국 군사매체 제인스 소속 기자가 미국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인도네시아 증거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 섞인 경고를 하였다. JANES 특파원 출신인 군사 전문가인 알만 헬바스는 자신의 SNS에 미국은 최근 인도네시아의 미국 및 우방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국방기술보안국을 설립할 것을 촉구, 특히 이 문제는 KF-X, IF-X를 포함하여 미국이 인도네시아의 기술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 즉 이러한 미국의 이례적 요구는 KF-21에 탑재된 첨단 기술이 다른 나라에 이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인니와 튀르키예의 협력관계와 더불어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튀르키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니가 같은 이슬람 국가인 튀르키예에 KF-21의 기술을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의 선제적 조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튀르키예는 TF-X의 개발을 위하여 여러 나라와 교류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가 KF-21을 도입할 경우 튀르키예가 이미 측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벌써부터 인도네시아와 튀르키예가 사전 밑그림을 그리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7일 네덜란드 군사 싱크탱크 웨스비완컵에 따르면 주터키 인도네시아 대사인 너무 모하메드 보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직은 섣불리 예단할 수 없지만 이미 KF-21 라팔, F-15EX 등 문어발 계약을 체결해 자금 조달 능력이 한계치에 다다른 임리가 튀르키예에 내줄 수 있는 것이라곤 에드로안의 수건 사업이자 코민 차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 즉 KF-21의 첨단 기술일 것으로 보입니다. KF-21의 5대 핵심 기술은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로 인해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했음에도 미국이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KF-21에 탑재된 기술들이 미국 내에서도 첨단 기술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를 증명하는 사건이 지난 3일 터졌습니다. 글로벌 항공 우주 전문 매체 에비에이션 위크 에비에이션 위크는 2022년 연례 시상식에서 방위산업 수상부문 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KF-21이 전투기로는 유일하게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에비에이션 위크는 1916년 미국에서 창간된 항공 우주 전문지로 올해로 65회를 맞는 연례 시상식은 편집장들이 직접 항공, 우주, 방산, 비즈니스 4개 부문에서 한 해 동안 특별한 성과를 거둔 기체단체에게 수상하는 전 세계 최고의 권위를 지닌 시상인데요. 미국 워싱턴 DC 국립건축박물관에서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는 KAI의 KF-X 개발 책임자인 차재병 수석 엔지니어와 이희루 기술고문, 미주법인장인 김경준 실장이 참석하였는데 에비에이션 위크 KF-21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지난 7월 19일 한국이 독자 개발한 KF-21 보라매가 첫 비행에 성공했다. 자체적인 기술로 첨단 4.5세대 전투기를 세계 시장에 선보인 기념비적 성과다. KF-21은 세계적 수준의 능동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AESA 레이더를 포함한 최첨단 항공전자 장비를 갖춘 전투기. 혹시 X된 건 알고 있니? 이런 상황 가운데 말레이시아의 최근 행보에 인도네시아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지난 2일부터 4일간 진행된 동남아시아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인 인도 디펜스 인도 데펜스 2022의 KAI는 인도네시아와 주변국군 수뇌부와의 면담을 통해 동남아시아 시장의 잠재 신규 소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마케팅 활동을 벌였는데요. 이날 말레이시아와 한국은 FA50과 KF-21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고 KAI 부스에는 주최 측인 인도네시아 관계자보다 말레이시아 관계자들이 더 많이 몰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를 궁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공군 소속 모드 하피즈 아부 바카르 중령은 한국이 개발한 KF-21의 기술력에 놀랬다. 첨단 반도체 소자가 적용된 AESA 레이더를 높게 평가. FA50과 KF-21로 구성된 편대는 막강한 화력과 탐지 능력, 그리고 우수한 제공권 및 가동률을 가질 수 있는 세계 몇 안 되는 비행대대. 셋셀 인도네시아는 자신이 X됐음을 인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라이벌인 말레이시아에 무시당해 공동개발국이라면서 시제기는 구경도 못해 국가 신뢰도 하락으로 미국과 거래도 막혀 아주 쓰리쿠션으로 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더 큰 것이 남아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역량마저 무너질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지난 1일 인니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자카르타에서 열릴 G20을 앞두고 큰 포부를 밝혔습니다. 바로 이번 회의를 통해 아세안의 대표적 중립국으로 발돋움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동남아의 스위스가 되려 했는데요. 그러나 사상 초유의 20조 일시불 요구 및 판매 거부 사태에서 알 수 있듯 인니는 국제적 신뢰를 잃어버렸는데 마침 중립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신뢰입니다. 어느 한 국가에 편중되지 않고 각 국가와 개별적인 협력을 맺기 위해서는 각국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대표적 중립국인 스위스가 중립국으로서 여러 혜택 및 이점을 누려온 것은 모두 다 그들의 철칙인 국가 간 신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신뢰가 쌓기는 매우 어려워도 무너뜨리기 쉽듯 스위스의 신뢰의 역사는 무려 1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알프스의 험준한 산맥을 끼고 별다른 자원이 없던 나라, 스위스의 유일한 경제적 수단은 다름 아닌 용병이었습니다. 알프스 산악지방에서 강인하게 살아온 스위스 출신의 용병들은 용맹할 뿐만 아니라 남다른 충성심으로 고용주를 만족하게 했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배신하지 않는다. 신의는 지켜져야 한다라는 라틴어 파츠반다의 명제는 스위스 용병에서 유래된 말이죠. 그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용병이 될 후손들에 대한 평가를 위해 신뢰를 지켰고 그 신뢰는 지금까지 내려져와 스위스 하면 제일 먼저 신뢰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니 하면 신뢰가 아닌 신뢰가 떠오릅니다. 글쎄요, 인니가 그깟 분담금이라고 여겼을지 모를 그 시작으로 이내 미국에 의해 일시불 아니면 못 산다는 비아냥을 들을 지경까지 번져버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